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이사님.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더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한 1%대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양시장에서 공통적인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기관이 5일째, 양시장 모두 5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장중에는 하락 종목 수가 2,000개를 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는 주 첫날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투심이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매수세가 좀 확산되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 외국인은 또다시 선택을 해줬고요. 이제는 11만 전자에 대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1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가의 호평까지 더해졌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한화생명도 다시 또 저PBR 관련주, 자사주 매입이 주가 반등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외국인이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줬고요. 전력설비 관련주들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HLB 그룹주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앞으로는 또 임상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HLB 테라피틱스에 선택을 해줬습니다. 한국 BNC는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이 또 시선을 보내줬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 관련주로서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택은 오늘 주가가 또 급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택을 보내줬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인성정보, 헬스케어 신사업을 위해서 6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네요. 오늘 이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코스피랑 코스닥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5개 종목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3개나 있었다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 BNC 이제 뭐 원택이나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 2개가 좀 외국인 매수의 좀 공통점이라고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속에서는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단연 이 종목을 뽑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를 뽑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좀 윗골이 달리면서 그래도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15일째 매수를 하면서 일주일이 5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3주 꽉 채워서 지금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적으로는 한 5조 7천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6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뭐 그냥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도 이제 가동률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투자도 원래 기존에는 한 170억 불 투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2배가 넘어서 이제 440억 불까지도 투자를 늘리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저 또한 기대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 양 HBM 이제 공급 기대감이 2분기에는 그래서 이제 주총부터 해서 한 1, 2개월 안에 라고 하면은 이제 2분기죠. 그래서 2분기에는 뭔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면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어서 정말 모멘텀이 정말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도 외국인이 사고 있어서 한번 뽑아봤고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역시나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구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대한전선을 기관이 선택을 해줬고요. 기아는 또 하이브리드 차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기아를 선택을 해줬고요. 미래에셋생명의 기관은 12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빼고는 다 좋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또 중국도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선택을 해줬고요. 오리온에도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 YMC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익 IPS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슈어소프트테크, 기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코리아 FT까지 나란히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기관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그룹주가 강했던 HLB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코스피에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연일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대한전선도 그렇고요. 기아, 아모레퍼시픽, 오리온이 그런데 오리온은 지금 역사적 밸류 하단에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도 좀 기관이 오늘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YMC는 오늘 모멘텀도 있었지만 실적을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됐는데 이미 작년 영업이익만으로도 한 300억이 넘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개선과 저평가라는 게 좀 공통점으로 뽑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 선택해 주실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리아 FT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산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주 후반에 좀 외국인이 많이 샀고 오늘 좀 기관이 샀는데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저조하고 눈높이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이쪽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카인 거죠. 그래서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1분기에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처음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를 한 상황이고 지금 코리아 FT가 이제 카본 캐니스터를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중요성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은데 지금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평균 단가가 기존 카본 캐니스터보다 2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도 좋고 올해 실적, 내년 실적까지도 우상향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하이브리드 차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조지아 공장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카 생산 계획을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작년에 하이브리드 카 비중이 9.3%였거든요. 근데 2030년에는 16.3%로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연말에는 이제 팰리세이드, 내년 초반에는 제네시스까지 하이브리드 카 이제 신차량으로 나온다는 거, 그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코리아 FT 선택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와 코리아 FT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베스트 시선주 선택해 주실게요. 네, 두 개 다 좋은데 후자 코리아 FT를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 4월 초만 해도 맥쿼리에서 목표가 12만 5천 원 제시하기도 했고 좋은데 그래도 좀 저평가됐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을 좀 접근한다고 하면 또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래량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한 2, 3일 정도는 쉴 수는 있겠지만 저평가됐다고 그 누구도 좀 부인하기 힘든 종목이거든요. 앞으로 모멘텀 전망을 살펴보면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코리아 FT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 가격은 6,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 유의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시가총액 못해도 한 2,500억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500억 전후 그러면은 목표가 한 8,000원, 손절가는 5,79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코리아 FT를 최종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 라인은 5,79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